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유럽에서 사용 금지되는 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피부닥터 고영민 원장입니다. 뭐다뭐다 샴푸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인터넷에서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고 있는 샴푸죠. 이 제품은 평상시처럼 샴푸를 하면 모발에 갈변 효과를 줘서 흰머리가 점차 진갈색으로 변하는 획기적인 샴푸입니다. 저는 이 제품의 판매를 기다려왔고 인터넷에서 판매하자마자 바로 구입해 사용했고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뭐다뭐다 샴푸에 들어간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유럽에서 사용 금지되는 등 안정성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고 저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에서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 약자로 SCCS에서 발표한 원문을 직접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화학 독성학적 내용이라 임상의사인 제가 모처럼 기초과학 공부를 좀 했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과학적 내용이라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이해하기 어려워도 대략적인 내용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 너무 어려우시면 후반부로 바로 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뭐다뭐다 샴푸에 들어간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은 물에 녹지 않는 폴리페놀을 물에 녹게 만들어주고 산화된 폴리페놀과 결합 후 또 다른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색깔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다뭐다 샴푸에 들어간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유럽 SCCS라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에서 올 9월부터 이 성분에 대한 사용 금지를 내렸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첫째, 영구 모발 염색제에서 자동 산화 헤어 염색제로 최대 2.5% 농도로 사용되는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안전한가? 둘째, 헤어 컬러 샴푸에서 자동 산화 헤어 염색제로 최대 0.7% 농도로 사용되는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안전한가? 주로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한 결과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은 GLP 준수 에임스 테스트에서 명확히 양성 반응을 보였다. 둘째, 인간 말초 혈액 임파구를 사용한 실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와 미세핵 검사는 음성이었다. 셋째, 3D 인간 피부에 대한 미세핵 검사는 음성이었다. 넷째, 3D 피부 해성 분석에서는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을 국소적으로 인간 피부에 적용했을 때 DNA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게 주된 실험 내용입니다. 그럼 실험에서는 첫 번째 에임스 테스트만 양성을 보인 거고 다른 테스트는 다 음성이었는데 에임스 테스트 결과 하나만으로 유럽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을 사용 금지시킨 거죠.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죠? 그럼 이 에임스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임스 테스트는 1970년대 초기 버클리 대학 에임스 교수에 의해 알려진 방법으로 살모넬라 균의 한 종류인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을 이용하여 DNA 돌연변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테스트로 유전 독성을 감지하는 아주 민감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하는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은 원핵생물로 인간의 세포를 규명하기에 완벽하지 않기에 포유류와 대사 환경이 유사한 쥐의 간 조직 혹은 인간의 간 조직을 사용해 단점을 보완한다 합니다. 참고로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에서 시행한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의 에임스 테스트에서는 쥐의 간 조직을 사용하지 않는 배지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여튼 이 테스트 결과 양성은 테스트 항산 화학물의 돌연변이 가능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암 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발암 물질의 90% 이상이 에임스 테스트에서 규명됐다고 하였고 이후 연구에서는 50에서 70% 정도로 보고했습니다. 즉 이 말은 에임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 이 화학 물질이 암 유발 물질일 가능성이 50에서 70%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에임스 테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한 대학병원에서 신약 임상 실험을 주로 하시는 임상양리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에임스 테스트는 어떤 화학 물질이 인간 DNA 돌연변이 가능성을 스크리닝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테스트로 매우 민감한 테스트라고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 신약 개발 중 전 임상 단계에서 안정성을 테스트할 때 에임스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후보 물질은 거의 폐기되어 임상 단계에서 진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는 인간에게 해가 조금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의 사용을 금지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임스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에서는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가능 기전에 대해 원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염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구맥에 남은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의 농도를 측정해 보았다 합니다. 이는 염색 후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 양을 의미하고, 우측 도표에서 보듯이 염색 후 5분에는 27%, 15분에는 5%, 30분에는 2.4%의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 양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이는 염색할 때 소비자는 30분이라는 도포 기간 동안 상당한 양에 반응하지 않는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에 노출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런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전신으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잠재적 유전 독성뿐만 아니라 세포 내 과산화수소 생성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에서는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합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죠. 설명하는 저도 어렵네요. 이제까지 말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염색 샴푸나 염색제에 들어간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 중 대부분이 화학 반응을 하지만, 그중 반응하지 않는 일부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두피를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돼 유전자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낼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EWG 스킨딥에서는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의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유럽에서 유전자 독성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다모다 회사가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 안전하다는 영상을 보았고, 안전할 것 같네 라고 생각했으나, 저는 이 문헌을 읽은 다음 인체 안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실험 정보가 있을 때까지 모다모다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쓰고 있었고 여분으로 몇 통 사놨는데 좀 아쉽네요. 아직 미국에서는 1,2,4-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을 금지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사용할지 말지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저도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